눈에 보이는 거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거대한 진실은 수면 아래 잠겨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이 말은요, 지금 금융시장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는 통찰입니다. 이 비트코인과 리플의 가격 하락들, 그걸 겉으로 봤을 때 공포스러운 조정장이었죠. 하지만 그 수면 아래를 보세요. 이 미국 연준의 유동성 댐은 본격적으로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고, 기관들은 조용하게 시장 개미들이 던진 물량들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의 파도에 흔들려가지고 배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 심해의 거대한 해류를 타고 목적지로 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선택은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줄 아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몫입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은 상당히 중대한 거시경제 변곡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 관찰되는 자산 가격의 조정들,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비트코인과 리플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 자체가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긴축의 지속 또는 경기 침체의 전조라는 잘못된 신호를 해석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미국 연준의 대차 대조표 구성 요소랑 화폐 유통 속도, 그리고 은행 시스템 내부의 지급 준비금 데이터를 심층 분석해보면요, 이 현재의 시장 상황은 단순하게 하락장이 아니라 거대한 유동성 사이클의 구조적 전환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 통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거시경제 데이터, 온체인 지표, 그리고 규제 환경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이 현재 시장 조정이 펀더멘탈의 훼손이 아니라 레버리지 해소 과정임을 규명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특히 2024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양적 기중 QT의 실질적인 종료랑 역레포 잔고의 고갈이 시사하는 통화 정책의 불가피한 방향 전환,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다뤄드리면서 이런 거시적인 배경 하에서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의 주기적인 특성들, 그리고 리플 XRP의 제도권 편입이 만들어내는 가치평가의 괴리를 분석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필요로 하시는 이 전략적인 인사이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업로드하면서 제가 조사한 자료는요, 이 거시경제 글로벌 흐름에서의 연준 대차 대조표, 그리고 미국 재무부 일반 계정 TGA, 그리고 영레포 시설의 일일 데이터를 통해서 실질 유동성의 흐름들을 추적을 해봤고요. 역사적인 패턴 비교해가지고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양적 완화 사이클, 2019년 레포 발작 사태랑 현재 유동성 환경을 비교해가지고 이 정책적인 대응의 시차랑 강도를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상에서의 비트코인과 XRP 리플 냈죠. 이 트랜지션 데이터들, 현재 온체인 지갑 규모별로 보유량 변화라거나 미실현 손익 NUPL 지표,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 심리랑 스마트머니의 포지셔닝을 분석을 해봤고, 먼저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대다수 분들은요, 이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주목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인 금융시장의 혈압을 결정하는 것들은 미국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성에서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채 항목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2025년 11월 이번 달 이 구조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거고, 지난 22년도부터 시작된 미국 연준의 긴축 정책이 25년 10월 달 사실상 그 한계에 봉착한 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금융 시스템을 지탱해왔던 것들이 이 역레포 시설에 예치된 막대한 유동성이었어요. 역레포 시설은 머니마켓 펀드 등이 잉여 현금을 연준에 예치하고 이 국채를 담보로 받는 구조로서 시중의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지난 2023년 말에서 24년 초까지 이 잔고는 2조 달러를 상회하면서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더라도 은행의 지급 준비금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이런 완충제 역할을 수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미국 재무부 측면에서는요,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를 할 때 이런 자금들이 은행 지급 준비금이 아니라 역레포 잔고에서 빠져나와서 미국 재무부 일반 계정으로 이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준은 고통 없는 긴축을 지속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25년 11월 21일 기준으로서 뉴욕 연은의 데이터에 따르면요, 이 역레포 잔고는 약 25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사실상 잔고가 제로에 수렴한 상태로서 더 이상 금융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완충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역레포 잔고가 고갈된 상황에서 미국 연준이 대차 대조표 축소를 지속하거나 아니면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늘릴 경우 이 필요한 유동성들은 이제 은행의 지급 준비금에서 직접적으로 인출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은행 시스템의 핵심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결과를 낳는데요. 연준의 통화정책 운영 체계 자체가 이 풍부한 지준 프레임워크를 따르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지급준비금 총량에 대해서 시중은행들이 규제 준수랑 결제 처리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수준 그 이상으로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에 따른 경제학적인 모델링, 그리고 과거 2019년 당시 레포 사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해봤을 때 이 미국 은행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지급준비금의 임계치는 GDP의 약 10에서 12% 수준,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 2.7조 달러에서 3조 달러 정도 사이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H41 보고서에 따르면요, 2025년 11월 19일 기준으로 은행의 지급준비금 잔액은 약 2조 8,8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의 지준 수준이 3조 달러라는 심리적인 안정선을 하회하면서 2.7조 달러라는 희소 영역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이 지준이 임계치 아래로 떨어졌을 때 레포 금리가 하룻밤 사이에 10% 폭등하면서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미 현재 시장은 경고음을 내고 있어요. 11월 중순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 담보 레포 금리가 4% 기록하면서 연준의 목표 금리 상단을 OBP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담보 2길 융자 금리랑 지준 불이 이율 간의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은행들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은 딱 한 가지의 결론을 가리킵니다. 연준이 더 이상 긴축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2025년 10월달 연준이 공식적으로 양적 긴축 QT를 종료 선언하면서 이 스탠딩 레포 시설을 통해 가지고 723억 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한 것 자체가 정책 전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이 지속되는 한 미국 연준은 시장 금리 발작을 막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유동성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상시적인 양적 완화 선언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 레포 시장 개입과 대차 대조표 유지 확대를 통해서 실질적인 통화량을 늘리는 스텔스 QE 형태로서 진행이 될 겁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연준이 긴축을 멈추고 이 유동성 공급으로 선회하는 시점, 이때부터 위험자산, 특히 비트코인 같은 유동성 민감 자산의 바닥 형성과 일치한 바가 있었고, 현재 시장 불안은요, 2019년 4분기 연준이 레포 시장 개입을 시작한 직후 이 자산 시장이 급등했던 국면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이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은 개별 호재보다는 전 세계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량 M2 변화랑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데요. 2022년부터 24년까지 이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위해서 통화 공급을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하반기 이런 흐름이 반전됐었고, M2 증가율이 저점을 통과하면서 글로벌 M2 통화량 증가율은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인민은행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맞물리면서 실질적인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른 비트코인 가격과 글로벌 M2 공급량의 상관계수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25년 11월 이번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대 미국 M2 비율은 4.13 수준으로서 이 과거 강세장 고점 대비했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게 바로 통화량 팽창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이 통화 정책의 변화가 실물 경제랑 자산 가격에 반영되는 데는 통상 4주에서 6주 이상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25년 10월 연준의 QT 종료랑 11월 금리 인하 효과가 아직까지 시장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현재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고점에서 9만 달러 초반으로 하락한 것 자체가 유동성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일시적인 공백기에서 발생한 레버리지 청산 현상입니다. 다가오는 12월로 접어들면서 연말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연준의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가시화된다. 그러면 억눌렸던 자산 가격은 급격한 복원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거고, 이게 마치 2020년 이 3월달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무제한 양적 완화 발표 직후에 자산 시장이 급 반등했던 메커니즘과 유사하다라는 거고, 산타랠리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대중의 공포와는 다르게요, 이 온체인 데이터는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강세장 중간에 건전한 조정 하락세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사이클 위치를 파악하는데 가장 신뢰도가 높은 지표인 NUPL 지표를 분석해보면요, 현재 시장은 과열 상태가 아닙니다. 현재 NUPL 수치가 유포리아 단계의 초입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미듬 단계로 회귀했습니다. 이 과거 사이클에서 강세장의 정점은 NUPL이 0.75 이상, 여기서 장기간 머물 때 형성이 됐었는데, 현재 이 수치가 하락했다는 것은 단기 차익 실현에 불과하고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락장에서 거래소로 유입돼가지고 매도된 물량의 대부분은 단기 보유자의 지갑에서 나왔는데요. 반면에 1년 이상 장기 보유자의 매도세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약한 손에서 강한 손으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전형적인 강세장 중반에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구매력을 대변하는 스테이블코인 공급량은요, 2025년 내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에도 스테이블코인 총 발행량은 줄어들지 않았고요, 오히려 증가하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자금들이 시장을 완전히 이탈한 것이 아니라 잠깐 현금성 자산 형태로서 대기하면서 재진입 시점을 노리고 있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테이블코인 공급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 시가총액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건요, 이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현재 시장 대기 자금의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강력해졌다는 것들을 시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강력한 매수 대기 수요가 하방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방증하는 자료입니다. 시장 심리가 2008년 말에서 2009년 초랑 상당히 유사한데요. 이 당시에 미국 연준이 1차 양적 완화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은 경제 붕괴 공포에 사로잡혀서 추가 하락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시점은 현대 금융 역사상 가장 긴 강세장의 초입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 연준이 금리 인하랑 유동성 공급으로 정책을 선회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경기 침체랑 크립토 윈터를 우려하면서 매도에 나섰고, 한국의 역사는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방향이 부양으로 돌아선 이상 자산 가격의 상승은 시간 문제입니다. 현재 공포 구간들이 스마트 머니에게 있어가지고 최적의 매직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시장 전체의 베타를 담당한다면 25년 4분기 알파 수익률의 핵심은 리플 XRP한테 있습니다. XRP는 지난 5년 동안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했죠.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고, 이번에 ETF 승인됐어요. 기관 자금의 유입이 이번 달을 기점으로서 XRP 역사에 남을 분기점이 되어줄 겁니다. 캐나리 캐피탈, 앰플리파이, 프랭클린 템플턴 여러 가지 다수의 자산 운용사가 XRP 현물 ETF를 출시했고, 캐나리 캐피탈의 XRP ETF는 출시 전날에 5,800만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2025년 출시된 암호화폐 ETF 중에 가장 성공적인 데뷔를 알렸습니다. 출시 72시간 만에 누적 유입액이 2억 6,800만 달러를 돌파하는 기관 수요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뉴스의 파라라 현상으로서 단기 투기 세력의 차익 실현 물량과 비트코인 조정이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가격이 아니라 유입량이라는 거고, 가격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ETF를 통한 순유입은 지속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기관들이 가격 하락을 기회로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겠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당시에도 승인 직후 가격이 20% 하락했었지만 그 이후에 3개월 동안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XRP 차트에서는 5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공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센티멘트의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면요, 1000만 개에서 이렇게 XRP를 보유한 고래 지갑들은 가격 하락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거. 현재 고래들은 기술적인 지표가 매도 신호를 보낼 때 발생하는 대량의 유동성을 이용해가지고 이 슬리피지 없이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데드크로스는 소매 투자자를 털어내면서 이 기관이 물량을 매집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까지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금융시장은 표면적인 이 불안감과는 다르게요, 강력한 상승장을 위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는 거. 연준의 영레포 잔고 고갈, 그리고 지급 준비금 부족들이 필연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산 가격의 하단을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펀더멘탈이라는 거고, 최근까지 나왔던 조정 하락장 자체가 과열 해소 과정인 거고, 이 글로벌 M2 증가랑 스테이블코인 유동성이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리플 XRP 같은 경우는 법정 리스크가 해소가 됐죠. 그리고 XRP ETF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RLUSD 실제 사용 증가라는 이 3박자가 갖춰졌음에도 가격은 억눌려 있는 상황이에요.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기관의 매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은 시장을 떠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공포를 활용해서 자산을 재배치해야 되는 이 포트폴리오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XRP 2,750원 단기 저점 매수가 무사히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예상했던 단기 되돌림이 그대로 들어오면서 현재 가격 2,800, 2,900원 선까지 반등 중에 있는데요. 사실 이런 순간이 가장 어렵습니다. 막 빠지던 시장이 갑작스럽게 되돌림 반등 나올 때 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여기서 팔아야 되나, 이거 더 들고 가야 되나, 아니면 아까 못 산 거 다시 들어가야 되나, 이 마음이 한 번에 복잡해지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겠죠. 왜냐면 저점 분할 매수, 단기 되돌림, 분할 익절까지 처음부터 시나리오대로 딱딱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2,750원 구간은 단순한 반등 자리가 아니라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저점 리스크 완충지대였어요.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않고 바로바로 매수책을 안내드리면서 지금처럼 시장이 되돌아오면은 자연스럽게 단기 분할 매도 전략으로서 다음 타점 이어가는 흐름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건 욕심이 아니라 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마음을 지키는 힘입니다. 시장이 올라타는 사람보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에 수익을 가져가시고요. 지금처럼 실시간 타점과 속보, 전략들이 중요해지는 시기에서는 혼자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잘못 들어가면 당일에도 5에서 10% 금방 손실 나버리죠. 그래서 실전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실시간 타점 속보 드리고 있는 신사 채널 리플 XRP 실시간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고 있고요. 흔들릴 때 잡아드리는 손이 진짜 실력입니다. 지금처럼 중요한 자리에서는 더더욱 함께하는 게 안전합니다. 혼자 가지 마시고 다 같이 함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만 부탁드리고 우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차분하게 원칙 지키면서 가신다면 이 시장은 결국에 준비된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